오늘은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물 한 잔 먹고 시작할까요?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 몸의 정화와 함께 마음의 정화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마음과 육체의 독이다. 호흡과 깨끗한 공기가 중요성, 그리고 좋은 청정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얘기 하는데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음식보다 많이 먹는 게 물이고요. 물보다 많이 먹는 게 공기, 그리고 공기보다 많이 먹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장수의 기본 세 가지를 A, B, C로 얘기를 하는데요. A는 affirmation, 좋은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B는 breath, 좋은 공기, 그리고 C는 clean water, 좋은 물, 이렇게 세 가지를 장수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V에 장수마을 소개되는 거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조건들이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매사를 사랑과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늘 좋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매사 모든 것들을 불평, 불만, 그리고 분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쪽으로 마음을 먹을 건지는 내가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요. 기가 막힌 인생. 기막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기가 순환이 안 되고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좋은 기운과 차단되어 있는 기막힌 인생. 옳지 않죠.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기가 통하는 인생, 기똥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부의 좋은 기운과 내가 소통이 되고 순환이 돼서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인생 다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기똥찬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는요. 굉장히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마음과 육체의 독이다. 스트레스 다들 받고 계시죠?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암에 잘 걸리는 유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항상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마음들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 상황에 맞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 중에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르는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웃고 매사 부정적인 사람,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 식사가 엉망인 사람. 한마디로 부정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되죠. 당장은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질병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미국의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일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30% 정도 받고요. 시간이 흐르면은 기억도 못하는 사소한 고민으로 22%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에 대한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4%를 차지하고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의 이유는 현재보다는 과거 혹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에서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또 췌장을 혹사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리를 한번 보실게요. 스트레스를 일단 받게 되면은 머리와 근육에 혈액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 피 쏠려. 이런 얘기 하시죠. 스트레스 받게 되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코티졸은 우리 몸이 위험 상황에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심박수가 늘어나고 호흡수가 늘어나고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또 우리 몸속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과 근육에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을 꺼내서 쓰게 됩니다. 이때 췌장에서 또 많은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 혹사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뿐 아니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호르몬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호르몬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호르몬에 부족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게 되죠. 췌장도 물론 나빠지게 되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가 끝난다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만들어낸 호르몬이나 노폐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이 해독작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쓰게 되면서 영양소 결핍 상태가 또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각종 질병과 관련된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질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는 내가 만들고 내 스스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 마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 호흡을 많이 하게 되죠. 스트레스 받게 되면 어떤가요? 심호흡을 하라고 하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심신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호흡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같이 얘기 볼게요. 경락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크게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요.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지나가는 자리, 침과 뜸을 놓는 자리를 경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림프가 또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림프는 혈관과 피부 사이에 위치한 투명한 관이고요. 지방과 노폐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혈관과 림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요. 혈관은 우리 혈액이 흐르는 그런 관이고요.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면은 혈액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림프관이 손상이 되면은 노란 체액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혈관은 상수관, 림프관은 하수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이 깨끗하면은 림프도 깨끗하게 되고요. 혈액이 탁하게 되면은 림프도 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그 음식물만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고요. 혈액만큼 우리 몸에 산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같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좋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호흡법 한번 보실까요? 보통은 우리가 코로 숨을 쉬게 되죠. 코로 숨을 쉬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도 있어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우리가 숨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효율을 높여서 몸속의 노폐물을 기체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숨쉰 공기가 불완전 연소되고 그 연소량이 늘어나면서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또 지방이 축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입과 폐의 점막의 건조로 세균이 번식, 증가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호흡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를 하게 되고요. 호흡을 하면서도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공기를 몸 안에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대인은 하루에 20시간 이상의 실내 생활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계시다가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서 잠깐 밖에 나오고 다시 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게 되죠. 그 시간이 20시간 이상이 되고요.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는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같이 바깥 공기 많이 오염돼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10배 이상 오염되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좋지 않듯이 고여있는 공기도 좋지 않죠.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는데 사실 환기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울 때, 추울 때 환기 자주 하세요?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서너 번씩 20분 이상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입자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공기 우리가 마셔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그 미세먼지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알러지나 폐 질환을 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아까 입호흡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코로 숨을 쉬게 되면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침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막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구내염과 목 감기가 발생이 되고요. 코막힘과 비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비염 있는 분들 보면은 입호흡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뇌동맥 쪽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면서 호르몬 분비가 저하됩니다. 성장 호르몬,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한 멜라토닌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가 저하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학습 능력 저하 이런 것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입호흡, 나 입호흡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잘 때 코를 심하게 곤다던가 입을 벌리고 잔다던가 자고 났는데도 개운하지 않다던가 입술이 자꾸 마르고 건조하다던가 머리가 띵하다던가 이런 증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은 내가 입호흡을 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기를 선택을 하시듯이요. 좋은 공기청정기를 또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공기를 내가 마시기 위해서 청정기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좋은 공기청정기 선택하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한 바이러스까지 잡아주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0.3 마이크로미터가 1회에 통과 시 그 제거 효율이 95% 이상인 것을 우리가 헤파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오른쪽 표에 헤파 필터의 등급이 20등급부터 H1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 효율도 옆에 85%부터 99.995%까지 이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20등급과 H14등급의 그 효과 면에서 제거 효율을 한번 보시면요. 약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10,000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숫자가 나오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전봇대와 이쑤시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떨까요? 내 청정기가 전봇대만한 먼지를 걸러주는지 이쑤시개만한 먼지까지 걸러주는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파 필터라고 다 똑같은 거는 아니니까 청정기 선택하실 때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몇 퍼센트 걸러주느냐보다 얼마만한 입자까지 걸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초미세먼지 하는데요. 초미세먼지의 입자는 2.5 마이크로미터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입자는 0.02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까 그 부분 청정기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성능 카본 필터가 있는지 악취는 물론이고 담배 연기, 그리고 뭐 포름알데히드, 라돈, 그리고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까지 다 걸러주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서 정화해 주는지,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주는 기계식 방식이 정화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소음이 심하고 또 그 전기료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잡아줬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 작동 기능이 있는지, 그 감지 센서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먼지를 제거해 주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제3의 인증기관 마크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수기에서는 NSF 인증을 말씀을 드렸고요. 청정기에서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을 받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 이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증이고요.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이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권위 있고 선택을 하는지는 영국이 산업혁명 때 스모그나 대기 오염 때문에 국민들이 알레르기로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이 알레르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권위 있는 인증 재단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을 받았다 하면은 꼼꼼하게 잘 알레르기 물질을 걸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내가 위해서 청정기를 선택하실 때 좋은 디자인이나 광고를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성능을 이렇게 내가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 공기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성 검토입니다. 필터의 오염도가 보여지고 필터 자가 교환이 가능한지 정수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정기도 각각 집안의 오염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필터를 교환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집 공기에 맞게 필터의 수명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교환 주기는 언제인지 체크가 가능하고 만약에 필터 교환을 한다면은 굳이 누가 와서 해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훨씬 사용이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청정기 선택하는 방법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안 쓰던 거 쓰시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인지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선택하실 때 그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신다면은 쓰시면서 이게 제대로 공기를 걸러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그 공기청정기 필터에도 항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입힌 필터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또 문제가 됐었죠. 그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정기를 집안에서는 사용을 하시지만 메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시지만 마스크 초미세먼지 때문에도 많이 쓰셨거든요. 마스크 올바르게 쓰는 방법 잠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KF 마스크는 위아래 앞뒤 구분이 특별히 내가 하지 않아도 쓰시는데 무리가 없는데요. 저도 이렇게 일반 마스크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마스크, 비말 마스크 쓰실 때 위아래는 알겠는데 콧대 부분에 이렇게 철사가 들어가 있어서 알겠는데 어느 쪽이 아니고 어느 쪽이 바깥인지 상당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끈의 위치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콧대가 있는 부분이 위고요. 주름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이 바깥쪽입니다. 주름이 흘러내리는 부분이 바깥쪽이고 주름이 위로 올라온 부분이 안쪽이니까 이렇게 착용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뒤집어서 쓰지 마시고요. 마스크 쓰는 거 요것도 제대로 착용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호흡과 스트레스에 관한 공부 같이 저랑 나누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또 많은 공부하시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